이재명 대통령에게 1728만 표, 역대 최다 득표를 안겨주면서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심판했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 합이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49.42, 두 사람의 합은 49.49입니다. 0.007% 2, 3위의 합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50%를 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합되었다는 의미로 확실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못 미쳤어요. 49.45%인가 하는 걸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 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국민들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도 주었어요. 헌정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명확히 주셨으면서 또 한편에서 대통합해라. 그렇죠. 라고 하는 사인을 명확히 주신 거예요. 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원장이 참 절묘한 국민들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권이 탄핵돼서 치러진 선거에서 지금 49.49, 0.07%포인트 더 지금 자신에게 반대표가 나왔다는 이게 지금 새 정부의 큰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참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보면 역시 이제 50대 50 뭐 그런 어떤 미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제가 어제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정말 이게 이 산수를 해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이준석 물론 뭐 이게 산수적인 합입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게 50%가 넘지 않았다는 어제 아마 투표율이요. 후반부에 오후에 들어서면서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결집이 좀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기본적인 성격이 심판 선거입니다. 특히 이제 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선거 캠페인을 결국은 그 속에서 이거를 깨지 못한 그 속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한쪽으로 기운에 대한 또 견제 심리. 즉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제 입법과 사법, 행정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한 이제 아무래도 견제 심리가 상당히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김문수 후보에게도 꽤 많은 표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좀 뭔가 오만하거나 무리하면 사실 지난 총선도요. 이 투표 수만, 이율만 따져보면 의석수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만은 그것만 따지면 별 크게 격차가 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석수는 차이 나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여전히 절반은 어떤 이 독주하는 데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자, 이 의미는 아까 이한주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야, 우리 다 가졌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라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경고성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야를 모두 넘나들었던 김종인 전 대표는 국민 절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야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보는 것은 뭐 사전에 다 예견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득표를 가지고서 당선되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대선에서 받은 47.8%보다 1.7% 정도 더 받아가지고서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 되시는 분께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앞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은삼 변호사님, 김종인 전 대표 얘기처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47.8%를 얻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49.4, 1.6 몇 정도 퍼센트 정도 더 얻은 것에 불과하다. 과반에 육박하는 그런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심해야 된다. 저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은 득표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겸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얻은 득표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1,700만 표가 넘는 그런 득표를 했고요. 사실상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뜻과 민주 진보 진영과 중도 진영의 입장까지 이번 선거 결과로 투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라든가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로 상대 후보를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보게 되면 여전히 민주 진보 진영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정 부분 보수 진영의 견제 심리가 그대로 살아있다. 아무리 이번 선거가 내란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 대한 보수와 중도 보수 진영의 그런 견제 심리가 남아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취임사에서도 국민 통합에 대해서 큰 방점을 지닌 그런 취임사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독주한다든가 그런 인상을 심어주지 않고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모든 진영을 넘나드는 그런 통합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